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정훈 작가님의 창조는 편집이다. 에디톨로지 책 리뷰를 촬영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 라는 책 제목만 듣고 생각했을 때는 에디톨로지, 편집에 대한 이야기구나. 편집은 자기 생각을 갖고 조각조각을 모아서 또 하나의 의견이 잘 보이게끔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과물을. 그래서 이 작가님이 쓰신 이 제목처럼 창조는 편집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1장 지식과 문화의 에디톨로지 부분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읽어서 좀 흥미롭거나 인상 깊게 느껴졌던 부분을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인간은 항상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본다고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 싶은 부분이 얼마나 좁은 편파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넓게 퍼진 다양한 범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좀 더 편파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는지 이게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자극을 확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창조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죠. 저도 평소에 생각해보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좀 더 보게 되고 알고리즘이 딱 그런 거라고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재미없어 하고 이거는 되게 흥미로워하는구나. 그러면 흥미로워하는 것만 계속 뜨는 거예요. 그 어플은 제가 계속 머물러야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넓게 봐야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좀 더 넓은 방향의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창조는 편집이다라고 첫 장부터 작가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신기했는데, 창조가 편집이라는 이 의미를 작가님은 세상에 새로운 거는 이미 나올 대로 다 나왔고, 이 조각조각을 또 어떻게 콜라보를 하거나 편집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느냐의 관건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편집은 창조라는 겁니다. 아니, 아예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창조해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지발달 심리학자인 피아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단어 이야기가 참 재밌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표상이 영어로 뭐냐면 representation인데, presentation은 즉 보여주다고, re는 다시, 그러니까 합쳐보면 다시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말이에요. 다시 보여주다? 그럼 나한테 언젠가 보여줬다는 거네? 그걸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거니까 representation. 생각이라는 거는 그럼 없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만졌거나 보거나 어쨌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재조업하는 게 생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본질이 어디선가 본 거를 다시 떠올리는 거라면, 창조적 사고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처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만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거나, 혹은 신문을 보고 활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중소 언론 매체의 그 파워보다 더 능가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편집하는 수단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손 하나 핸드폰에서 네이버, 구글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죠. 정보를 어떻게 엮어서 다시 재편집을 해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런 우리 편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랑 과거 아까 얘기했던 파워 있는 언론 매체, 정보를 도서관에서 얻을 때나 신문을 통해서 얻을 때랑은 이 지식인과 천재라는 개념이 아예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많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었어요. 또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잘잘잘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지식인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지식인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보는 우리가 뭐 3초, 5초면은 검색만 하면 쭈루룩 나무 위키에도 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보 검색 엔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지식인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잘 엮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천재는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엮어내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천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이 새로 이제 정의를 내려주신 거를 읽고 보니까, 아, 나도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사실 그냥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막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던가? 저는 의심해 볼 때도 있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전에 있던 사건이나 그 전에 있던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엮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활동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아주 소소하게 하는 편집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이 정보 안에서도 내 주관을 갖고서는 좀 더 생각이란 걸 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일장을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느끼는 점과 깨달은 바는, 과연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을 통해서 정보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시야 안에 들어오는 이것 또한 저한테는 정보인 거잖아요. 지금 저는 집에 있으니까 저한테는 익숙한 정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겠죠. 맨날 눈 뜨고 보는 혹은 듣는, 만지는 이 모든 정보에서 나는 과연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주체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의견을 통해서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또한 창조적인 어떤 결과물이고, 이게 물질적인 걸 떠나서 모든 것이 제 주체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 거라면 그거 자체가 창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장을 읽고 제일 크게 깨달은 바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되게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루하루 남의 시선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냥 그저 저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컴퓨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 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모두 똑같이 생긴 아파트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어떤 동물인 거죠. 동물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미생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이번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모든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 또한 제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일기 쓰기가 중요한가 봐요. 왜냐면 일기를 쓰면서 제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내고 싶은 것만 떠올릴 때도 있지만, 혹은 생각하기 싫은데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던 일들 적기도 하고, 뭐 인상 깊었던 일도 적기도 하면서 내 하루가 편집이 돼서 거기에 적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서 뭐 혹은 10년 지나서의 내가 다시 봤을 때 편집된 일상을 내가 또 보고 그것만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기 쓰기가 중요한가 봐요. 내 생각을 담을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짧게라도 일기를 써서 저의 하루를 어떻게든 다시 떠올리고 재편집해서 기록물로 남겨본다면 제 시야를 통해서 편집된 무언가가 남는 거니까 더 의미 있는 하루를 이 일기를 통해서 반성도 하고, 뭐 재밌었다, 아, 내가 이런 걸 흥미로워하는구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더 나은 저로, 창조적 인간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읽어보셔서 우리가 그냥 나 이거 생각하고 있어, 그냥 생각해, 이렇게 쉽게 얘기했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만 일기를 쓰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